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사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정하는 등 향후 일어날 변화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계의 우려는 무엇인지 조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3일 취임 후 첫 재계와의 만남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민간 원팀을 강조했던 이날 분위기와는 달리 경제계는 윤석열 정부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갈등의 주된 배경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며 법안 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상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 5천으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제2기할에서도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훈식, 박주민, 이정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이미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부결 이후에도 새로운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안 중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은 경제계가 폐지를 촉구했던 규제 중 하나였습니다. 재계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과제 건의서를 지난해 총선 이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재계가 요구한 입법과제 중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는 올해 3월까지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개정안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부결된 법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법안이 시행될 시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입니다.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피해를 입힐 경우에도 회사만 손해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의 분할 합병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 집중투표 도입을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선출할 때 각 주주에게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의결권을 1명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고 최다 투표수를 얻은 후보 순으로 이사에 선출됩니다. 이를 통해 소수 주주도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3% 룰 개정은 감사위원과 사회이사를 선임할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대주주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주식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3% 이상의 의결권이 행사되면서 지배주주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그간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내비쳐왔습니다.
우선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관련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란 이사와 회사 간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사는 주주 전체의 총의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이사와 주주의 이해가 충돌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시 배임으로 처벌받는 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주주들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 룰 역시 비판적입니다. 3% 룰의 경우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집중투표제 역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칠레만 도입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도 과거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주주 간 파벌 싸움이 문제되면서 현재는 회사의 자율에 맡긴 상태입니다. 특히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의 악의적 공격 및 소송전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계가 우려하는 수준의 소송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현실성이 굉장히 약하다 보고 있고요. 오히려 3% 룰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여부에 따라서 이사회의 오너들이 원하는 분들이 아닌 이사가 진입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 효율화나 지금까지 하던 경영 형태와 다른 룰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초기에 시행착오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가 필수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 자본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주범은 다름 아닌 지배주주의 거수기 이사회입니다. 주주에게 불리한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 지배주주만을 위한 고려아연 하나 에어로 유상증자, 이런 왜곡된 현실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일 아닙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가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렸지만 결국에는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보호장치가 너무 미비했고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덮어놓고 단순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 등으로 주가 부양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분명했거든요. 상법 통과를 통해서 주가가 좀 부양되고 자본시장으로 돈이 유입되면 자본시장의 돈들은 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돈들입니다. 그럼 혁신기업들이 좀 더 생겨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첨예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게임의 룰을 그나마 공정하게 만드는 일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펀드사들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펀드들은 한국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개정 법안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사모펀드나 외국계 기관 투자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